오늘은 그 머니프레임의 신성진 저자님을 초대해서 머니프레임으로 바라본 돈에 대해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들어서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책을 쓰시느라 아주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던 책이라서 반응들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오늘 한번 직접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무서운 시간이 되니까. 네. 일단 바로 들어가면 네. 머니프레임이 부와 가난을 결정한다 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머니프레임이라는 걸 정의를 내리면 돈을 인식하는 사람이 돈을 인식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구조물 뭐 이런 식으로 조지 프레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정의할 수 있는데 어떤 틀이 있는 거죠. 돈을 뭔가 인식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는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서 투자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8.15 머니톡에서 정말 좋은 방송을 많이 하더라도 아우 저건 위험한 거야라는 관점들을 보고 바라보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은행은 안전하다라는 틀을 딱 가지고 보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DLF나 ELS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꽤 위험한 상품인데 안전하다는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어떤 내가 생각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재무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되냐 가난하냐가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방법이나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 프레임이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서 가난한 프레임, 부자 프레임 뭐 이렇게 나눠 보는데요. 우리가 돈을 인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으로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이렇게 좀 나눠 보면 우리가 돈을 좀 쉽게 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벌 때도 되게 적극적으로 버는 부자의 생각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 조그만 거 그거 해가지고 뭐 해 뭐 이런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의 프레임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보는 것만 딱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옆에 어떤 사람은 코끼리를 만지면서 뾰족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뭐 기둥 같은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제가 보면 그거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뭐냐면 한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못 보는 건데 그걸 보는 것 그게 이제 자기 머니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걸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책 계속 이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네. 이제 돈 공부가 필요하다 네. 하면서 이제 이유 세 가지를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건 뭐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했는데 우리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답답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변을 보면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그거는 돈에 대한 생각, 돈을 다루는 역량이나 이런 것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빚 때문에 점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보면 모든 것을 선택하는데 가치 기준이 돈으로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러면 좋은 직업 뭐 이런 꿈꾸는 이런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좀 심각한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금융상품이 좀 복잡해졌죠. 이제 우리가 90년대 중반까지는 그냥 돈이 생기면 은행에 가면 적절한 이자를 주고 이렇게 돈을 관리했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상품들 그다음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미중 무역 갈등이 괴롭게 하고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좀 공부가 필요하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공부들 좀 안 하면 옛날에는 안 해도 먹고 살고 자기 가정 잘 건사하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금리가 낮고 이런 상황에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도 인생에 필요한 뭐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든 이런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돈 공부도 좀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돈을 공부를 하게 되면 돈을 벌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돈을 더 벌 가능성도 높아지고 돈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돈을 내가 다룰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이해를 하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하는 걸 이해하면 꼭 그걸 많이 가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위험해지지 않는다 이런 걸 좀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투자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을 더 번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걸 네.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돈을 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거든요. 돈을 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전달해서 돈과 교환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거 참 좋은 건데, 그러면 더 버는 게 좋은 거고 필요한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인생에서 돈을 더 번다는 게 뭐지? 라고 하면, 돈을 더 번다는 게 뭐, 딱 하면 뭐라고 생각나세요? 돈을 더 번다는 거야? 돈을 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관심이 더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닐까요? 돈을 관심이 크다. 이게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 프레임이라는 걸 가지면서 자꾸 이제 틀을 하나씩 만들어 본 거죠, 다양하게. 돈을 더 번다는 건 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그 다음에 600만, 700만 원. 내가 지금 버는 돈보다 조금 더 많이 버는 거. 이게 더 버는 것이다. 두 번째 더 버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월급을 받거나 이렇게 하면서 500만 원 버는 것들을 바꾸기가 힘든데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지? 또 버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 기고를 해서 원고료를 벌었거든요. 그럼 그건 이제 기존에 있던 급여 500만 원 외에 또 버는 거죠. 그게 더 버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55세, 60세가 정년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돈 버는 기간을 60세, 70세 늘리는 거, 80세, 90세 늘리는 거 이러면 그게 이제 또 더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 더 많이 벌고 또 벌고 더 오래 벌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지 이런 것들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샐러리맨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겠죠. 그렇죠. 이거가 이제 기본적인 수익인데 그렇죠. 이거 말고 더 벌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더 벌려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조금 더 일한다고 월급을 더 받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딱 정해진 월급을 받는 데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더 벌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직장이 내 월급은 요만큼인데 이거면 됐지.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후배랑 얘기하다가 후배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저는 뭐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고속도로 같은 데 가서 밤을 팔든 단기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멀쩡한 직장 다니는 친구가 그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버는 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저쪽 어떻게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사는데 약간 돈이 들어가는 거를 살려고 하면 그걸 깨야 되잖아요, 시스템을. 그 시스템을 깨지 않고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는 자기가 노동을 더 해서 벌어야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그 버는 행동 자체가 그 친구한테 고통이고 어려움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재밌어요. 요거 해가지고. 돈을 벌면? 아니,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걸 해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제 그런 일들도 그런 고통이나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고 재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버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뭔가 뭐 어쨌든 가외로 기본적인 수익 외에 그 정규적인 어떤 수익 외에 뭔가를 더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떤 뭐 돈에 대한 집착이 됐든 열망이 됐든 그 다음에 또 그걸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이 됐든 뭔가 자기 시간을 투자하거나 희생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말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 건가요? 제일 건강한 거는 하고 싶은 거 있고 꿈과 목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뭘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갭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꿈과 목표를 포기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래. 어떤 사람은 그걸 향해 간다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누가 더 재밌고 누가 신나고 누가 더 행복할까? 꿈을 향해서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외 일정 부분들을 투자해서 그걸 획득해 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뭐 일중독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그 꿈들을 하나씩 이루는 삶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세컨잡이나 어떤 부업이나 이런 거 아르바이트를 할 때 조금 고려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좀 재밌어 하는 거. 저는 예전에 기고를 하면서 원고를 받았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기고를 한다는 게 저한테 되게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제가 글쓰기를 되게 좋아한다는 걸 또 그때 깨닫기도 한 거거든요.
밤늦게까지 원고가 안 써져서 너무 힘들지만 그게 하기 싫어서 막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끝내고 나면 뿌듯하고 야, 또 내가 글 하나 쓰고 또 잡지에 내 글이 실리는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큰 돈이 아니라도 괜찮잖아요. 조금씩 하는 돈을 벌면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자산을 매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불리니까 똑같은 효과를 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또벌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보통 가족이 있는 경우는 네네. 이제 가족의 협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부인이나 아니면 뭐 남편이나 네, 그렇죠. 뭔가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네.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돈 버는 일을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만 네. 이런 거를 막 표현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 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저는 제 아내가 예전에 커피를 하고 이럴 때 저도 제 아내가 커피 투어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여기 커피를 할 때 같이 저도 가서 이제 즐기는 거죠. 그 시간을 가서 커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거 필요할 때 저희 아내한테 태스크를 주죠. 읽어보고 피드백 줘.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극복을 해왔던 것 같은데 무작정 싫어하면 어떻게 할지까지는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이게 나한테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니는 네 할 일하고 난 내 할 일 할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애티튜드면 큰 문제는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더 확실한 거는 번 돈을 주는 게 확실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측면. 그럼 좋아할 것 같은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는 뭐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제가 좀 경험을 말씀을 나눠보면 첫 번째는 이제 책을 좀 보면서 정리를 하다가 제가 한 3년 동안 그 수요일날 강남에서 수요 변화체라는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성공한 분들도 오지만 아주 젊은 친구들이 성공한 친구들이 막 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지? 이렇게 좀 본 거죠. 그렇게 본 것과 제가 책을 본 것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걸 하는 게 내 개인한테도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또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뚜렷한 친구들이 돈을 벌더라. 그래서 책으로 얘기하면 스타트 위드 와이라고 왜에서 시작을 나는 왜 일을 하는가 그 책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들 그 일을 하면서 꿈과 목표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야, 저 친구들이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얼마나 큰 것을 이루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막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하는 게 있을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에 좀 집중하더라.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게 어느 정도 야, 저 친구가 이제 저기 어느 정도 반열에 섰구나 진짜 전문가가 됐구나 할 때까지는 쭉 파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그 젊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 돈을 벌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활의 달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떡을 되게 좋아하는데 생활의 달인은 호떡 굽는 달인들 나오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면 밀가루를 못 먹는 분들이 내가 만든 호떡을 먹고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죽에 대해서 고민하고 반죽하는 물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면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에 집중하니까 장인이 되고 나중에는 일반 호떡 장수들이 따라갈 수 없는 소득과 어떤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사시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업종 누구든지 다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누군가 보고 싶으면 생활의 달인, 호떡의 달인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과거를 돌아보면은요. 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 그때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었고, 네. 그때서부터 내가 뭔가 생활 패턴을 바꾸고, 뭔가 이렇게 정말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네.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면 지금 또 상당한 이 금액이 될 수도 있었는데라는 이제 후회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많이 들죠? 네. 근데 막상 지금의 그 나이 때 혹은 네. 이제 젊은 친구들, 네.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역시 우리 그때랑 똑같죠. 지금 일단 거기에 관심이 없죠. 네. 이런 친구들이
그 뭔가 그런 의욕이 생기게끔 해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요즘에 이 머니프레임 책을 쓰면서 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미래를 자기처럼 자기 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순간을 그냥 흩어버리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막 이런 데 보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10년 뒤의 삶, 20년 뒤의 삶도 그렇게 소중한 당신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우리도 못했고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살고 있을 것 같은지를 나름대로 꾸준하게 적어보고 생각해보는. 그래서 20년 뒤의 내가 나로 느껴지게 만들게 하는 거. 그런 행동들 좀 해보면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 네. 내가 정말 지나온 세월을 내가 너무 헛살은 것 같아. 네. 막 후회감을 갖고 뭔가 좌절까지 하시는 분들도 네. 있어요. 네. 지금 나이는 먹었는데 이제 점점 체력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돈 벌 길은 점점 막막해지고, 내가 정말 지난 날을 잘못 살았구나. 뭐 이런 후회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하실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나이 또래가 보통 보면 한 5, 60대 정도, 그러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저는 항상 김영석 교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100년을 살아보리라는 책을 썼을 때가 97세셨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강의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재수 없으면 100살 넘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조금 방향을 틀어주면 그게 나중에는 큰 방향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지금 해놓은 일이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시는데 그렇지 하지 말고 내 에너지의 10%, 20% 정도를 내 5년 뒤, 10년 뒤에 뭐 할까 생각 좀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살아간 뒤에 60대 후반, 70대의 10년과 그냥 그때 살아온 10년 뒤에 그 세대들이 그 10년 다음에 다가올 10년을 바라보는 거는 저보다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금 바로 네. 뭔가 이런 의욕을 갖고 이런 마음을 먹고 액션을 바로 취해라. 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 거죠? 지금도 제 친구들 보면 뭐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직장에서 대충 나올 때 다 돼서 얘기하다 보면 야,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미래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하면 10명에 9명은 다 그래 얘기하거든요. 야, 지금 여기서도 버티기 힘들어. 근데 그 친구들이 다 퇴직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빨리 퇴직당할 줄 몰랐다 그래요. 저는 그 현실을 굉장히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뭔가 돈을 네. 더 벌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꿈과 목표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겠다 하는. 조금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곡식 뭐 야채 심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는 걸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으면 계속 매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약간 내가 가진 에너지, 돈의 약간 부분들을 나무를 심는 것, 3년, 5년, 10년 지나서 수확하는 것. 투자도 이제 그런 측면들인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필수인 것 같아요. 우리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